안녕하세요. 제주 순정TV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있는 이곳의 풍경을 먼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혹시 김경배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도청 앞에서 그리고 환경부 앞에서 4번의 단식을 했고 2018년 도지사 선거 당시에 후보들 간 제2공항 토론회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계란을 던지고 고소를 당했던 김경배 씨. 이곳은 바로 김경배 씨가 손수 가꾼 그의 삼터입니다. 제주 제2공항 입지가 2015년 성산으로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나기 전까지 김경배 씨는 포크레인 기사였습니다. 이 마당은 김경배 씨가 포크레인 일을 하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손수 나무를 심고 돌을 쌓아가며 가꾼 곳입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저곳이 김경배 씨가 말하는 미니 성산 1출봉입니다. 제2공항 계획에 따르면 이곳은 활주로 가장자리 부분이라고 합니다. 통째로 공항부지로 수용될 곳이기도 합니다. 김경배 씨는 최근에도 환경부 앞에서 노숙 단식 농성을 하다 19일째 되는 날 건강 악화로 단식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가 4번째 단식 농성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경배 씨는 단식을 시작하던 날 개인 SNS를 통해 국토부의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법정 보호종 조사가 부실했고 환경부가 이를 동의한다면 직무 유기 행위이며 환경부가 환경 파괴부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그런 주장을 SNS에 올렸었습니다. 그렇다면 김경배 씨가 말했던 제2공항 사업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2조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으로 인해 홍수를 유발하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은 적정한지, 그리고 법정보호종이나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지는 아닌지,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는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환경의 가치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기관인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환경부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확인된 문제는 무엇일까요? 환경부의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항목 및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기준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3인, 협의기관 공무원 1, 2인, 그리고 환경평가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인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에 진행한 제2공항 협의회 심의회의에서는 국토부가 구성한 총 9명 중에 공무원이 4명, 교통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 1명, 제주도가 추천한 주민대표 1명만이 참여하였습니다. 흑산공항의 경우 협의회 심의에 환경평가 관련 전문가가 5명이나 참여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제2공항의 경우 환경 관련 전문가가 없었기에 처음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면 동물식물 평가 범위를 계획지구로부터 300m까지, 조류의 경우는 경계로부터 1km 및 주변 철새 도래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산공항, 그리고 울릉공항, 김해신공항의 경우 모두 2km까지 동식물상 조사 범위를 설정하고 있었고, 김해신공항의 경우에는 조류 조사는 12km 떨어진 낙동강 하구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국토부가 고시한 조류 및 야생동물의 충돌 위협 감소에 관한 기준에도 공항 주변 반경 13km 내의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시설, 예를 들면 양식장 같은 시설들을 규제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새들은 먹이 활동, 휴식 등을 위해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철새 도래지를 모두 조사해야 하지만 평가서는 장애물 제한 표면 구역 내에 위치한 하도리 철새 도래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제2공항이 건설되면 예상되는 발생 하수량을 1일 4,069톤, 그리고 최대 발생 하수량은 하루 5,911톤으로 산정하지만 처리 시설은 하루 4,100톤 규모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대 하수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아닌 자체 처리 시설을 통해 하수를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평가서는 이러한 자체 처리 시설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방류수가 지하로 침투하게 되는 경우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꼼꼼한 대책은 없습니다. 성산은 지하수 자원보전 1등급 지역이 있고 연안 해안 역시 전국에서 수질조사 1등급인 청정지역입니다. 현재 평가서는 지하수 오염 그리고 해양 생태계 오염에 대해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산 지형으로 만들어진 제주에는 천연동굴 주변 그리고 농경지, 초지나 목장 등의 숨골이 있습니다. 숨골은 땅이 숨쉬는 구멍으로 비가 내리면 그곳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지하수를 형성하며 그 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수나 다름이 없죠.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숨골은 단 8곳.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찾아낸 숨골은 모두 136곳에 달합니다. 게다가 평가서는 제2공항 예정지 내에 동굴이 없다며 예정지와 가까이 있는 동굴만 조사하였지만 제2공항 예정지에서 불과 2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거대한 동굴 입구가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꾀바덕 들굴이나 사시굴의 경우는 문헌상에 존재함에도 조사 결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2공항 계획지구 주변에는 하천이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숨골 등이 많은 투수성이 좋은 지역이어서 홍수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동굴과 숨골이 콘크리트로 메워져 버린다면 집중호우 때 물난리가 나고 지하수 고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부실하게 조사했습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두 차례에 걸친 현지 조사 결과 하도리의 멸종위기종 큰 기러기를 포함해 19종, 그리고 성산 남원 해안에 멸종위기종 없이 18종의 조류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생활자원관이 발간한 2018-2019년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책자의 조사 결과에는 하도리에서 멸종위기 1급 저어새와 2급인 물수리와 검은머리 갈매기 등 법정보호종 4종을 포함하여 48종, 그리고 성산 남원 해안에서는 매와 물시리 등 2종의 법정보호종을 포함하여 37종이 나와 있습니다. 2배 이상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죠. 김경배 씨 역시 자신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맹꽁이와 송골매 등이 빠져 있다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국책기관 KEI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본안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입지 타당성이 매우 낮다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생태 보전적 가치가 큰 철새 도래지와 인접한 데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이 큰 점, 게다가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초안에 대해서는 1회, 본안에 대해서는 3회 등 무려 4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보완 요구는 2차례만 가능합니다. 이번 환경부의 추가 재보완 요구는 정말로 이례적입니다. 혹시 국토부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환경부가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의견이 현재 평가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미 국토부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의 일환으로 수행된 ADPI 보고서 결과를 3년 반 동안이나 비공개했다가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환경부가 국책기관의 검토 의견을 검열하고 국토부에 유리한 의견을 보내지 않았다면 보완 의견과 보완 내용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요. 깜깜이로 진행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제2공항 예정부지 지역 주민들은 정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검토 의견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는 중요 사항이므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과 보완 의견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